안녕하세요. 카이로프락터 조요셉입니다. 오늘은 기능적 근육 불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근육 불균형이랑 아탈구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생각하셔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두 개가 거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근육이 항상 뼈에 연결돼 있잖아요. 근육이 건을 통해서 뼈에 연결돼서 뼈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에는 근육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관절염이나 디스크 탈출 같이 그런 구조적 진단명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왜 생겼냐, Y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게 생겼냐, 관절염이나 디스크가 생겼냐, 그리고 스스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어떤 게 근본 원인인가, 진단명,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브먼트 때문에 그런 건데 전통적인 의학, 이제 웨스턴 의학 쪽에서는 뭐 추간팔 탈출증이 있다,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있다, 퇴행성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 있다, 뭐 좌골신경통, 사이아티카 압박이 있다, 관절염, 뭐 협착증, 스테노시스, 척추증, 아탈구 뭐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진단명들은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진단을 잘 하고 그 다음 이후에 정확하게 고쳐야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고치려면은 관절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기능적인 원인이 이제 어떤 근육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고 안정화하는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근육이 또 과도하게 작동이 되면은 이제 조인트 안에서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들 이제 찾는 거 중요하고요. 만성적인 정렬 불량, 관절 어긋나 있으면 균형적인 마모를 유발하죠. 당연하죠. 이게 톱니바퀴가 제대로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옛날 그 전기차 말고 기어박스 갖고 있는 전통차들은 이 기어박스가 제대로 안 물려 있으면 서로 갈리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다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근육의 불균형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둘 다 잘 해야 되지만, 일단 저번 비디오처럼 근육 밸런스, 그리고 근육의 힘, 적당한 힘, 그리고 근육의 길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아탈구도 더 쉽게 일어나고 몸이 변형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서 자신이 평소에 트레이닝을 하고 약한 곳이 어딘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머슬 임밸런스가 있으면, 근육이 불균형하면 이제 아탈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전체적인 그 구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다이고노스가 생기는 거죠. 진단명이 생기는 건데, 진단명은 디파인 하는 거지만 원인이 되는 거는 디파인 하는데 이게 커세이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로 고치면 요걸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기능적인 근본 원인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육 불균형을 정의하자면 척추나 관절 주변의 기랑근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일단 기랑근으로 예를 들면은 그냥 바이셉, 팔 같은 경우 팔이 바이셉이 있으면 뒤에 트라이셉이 있죠. 이제 삼두근, 이 두 개가 기랑근이에요. 하나는 굽히는 근육이고 하나는 익스텐션 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쌍을 이뤄서 힘도 비슷하게, 뭐 항상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요게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한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요 힘이 너무 약하다든가, 어느 근육이 너무 짧다든가, 어느 근육이 너무 길다든가,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엄한 데서 발생하는 거죠. 요거 어깨 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 팔꿈치 쪽에도 생길 수 있어요. 요런 게 안 좋아지면 이제 전완부에도 영향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어느 근육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팽팽하고 너무 강하고
어느 근육이 너무 약하고 너무 느슨하고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지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우세한 곳보다는 약한 곳을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척추 관련해서는 이제 주요 관련 근육들, 등 근육, 척추 기립근, 요건 익스텐션, 뒤쪽을 제끼는 근육들이죠. 그다음 복근, 복부, 특히 복부 앞쪽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측면도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고 또 고관절 굴곡근들, 이제 골반 안쪽에서 이제 골반도 안정시키고 척추 하부, 이 요추 부분을 안정시키는 근육인데 중요하고 길이가 좀 평소에 좀 짧아져 있는 경향성이 높아요. 많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길이를 잘 확보하고 근력도 확보하려면 이 고관절 굴곡근 반대쪽 되는 둔근이 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여기가 왜 딱딱해졌는지, 어떻게 하면 딱딱한 거를 풀 수 있는지, 이제 반대쪽 근육은 어디 쪽인지 이런 걸 좀 알면 어떤 부분에서 근육이 딱딱해도 쉽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요런 키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일반적인 걷기, 앉기, 그냥 서 있는데도 뭔가 등이나 조인트 같은 데가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뭔가 만성적인 긴장이 있다면 근육 불균형이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려면 이제 근육 불균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발 요인 및 자세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보통 일반적인 패턴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그리고 안정화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아주 큰 문제죠. 이게 주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체 구조를 손상시키죠. 근육 기능 부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생각해도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 루즈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 뻣뻣하고 짧아져 있고 상대적으로 강한데 다 강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 딱딱하지만 근육이 짧아져 있는 형태, 요런 형태의 것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헤드 캐리지가 앞쪽으로 있죠. 이제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흉추는 좀 뒤쪽으로 가 있고, 요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면은 사두근 앞에 여기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보면 나오죠. 옆에 그림에 사두근이 굉장히 딱딱한 상태고, 이제 허리 뒤쪽 여기도 딱딱한 상태고, 복부는 늘어나 있는 상태. 늘어나고 힘이 없고, 둔근도 힘이 없고 늘어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로어 크로스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어퍼 같은 경우는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널 익스텐서들, 여기 이렉터 스파인 애들, 이제 그 척추 기립근들 여기 부분이 약하고요. 그리고 이 위쪽이 이 헤드를 무게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베이어 스캐플러 같은데 이제 척추가 이렇게 중간에 있고 양쪽에 이렇게 날개뼈가 있으면 여기 머리가 있으면 여기 날개뼈랑 목이랑 붙어 있는 근육들이 엄청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딱딱하면은 어깨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흉곽 앞쪽에 있는 팩 마이너 메이저 흉부 근육들이 되게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깨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소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문제 많이 생기죠. 서 있을 때 이런 모양의 형태를 띠고 앉아 있을 때도 등이나 햄스트링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허리를 펼 수 없는 10대 애들도 그런 애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10대 이하에서도 애들이 원체 많이 앉아있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발달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자라나는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은 뭐 디스크가 조금 늘리고 있다 이런 걸 MRI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카이로프락터나 일반적인 의사들이 알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거를 체크를 해보려면 근육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뭐 대충은 다 알 수 있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운동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가든가 아니면 의사들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뻣뻣함, 그리고 기능적인 부전들, 근육이 이제 좀 느슨한 것들, 이런 것 캐치를 빨리빨리 해줘서 강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보통 뭐 다리 쪽에서 뭔가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 안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골반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크게는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거 카이로프랙틱적인 요소니까 오늘은 그런 거 안 다루고요. 근육 관련해서는 이 힙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 이 굴곡근이라든가 둔근, 그리고 내전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가면서 무릎 쪽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 전체적인 이제 힘이 배분이 너무 안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발도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너무 많이 쏠리게 되죠. 그러면 발목 쪽에 있는 뼈들이나 근육들이 서서히 아치를 잃으면서 발이 평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발 때문에 문제가 위쪽으로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의사가 캐치를 잘해서 이제 치료할 때 참고를 해야 되죠. 항상 위에서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전반적인 걸 다 체크해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100년 넘게 된 건물이 이제 거의 쓰러질랑 말랑 하는데 기둥 하나 바꿔가지고 그걸 다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봐줘야 돼요. 기능적인 것들, 그다음 아탈구들, 그다음에 근육 활성도, 그다음에 근육 밸런스, 그다음 근육 길이들, 그리고 얼마나 특정 환자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잘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허리랑 골반에 이제 근육들이 이제 불균형한 근육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압박이랑 마모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척추 기립근이 이제 골반이 여기 있고 이제 요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면은 이게 익스텐션이 너무 크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너무 커지면 당연히 이 뒤쪽에 압력이 엄청 증가하겠죠. 그러면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을 만들고 아탈구도 생기고, 그리고 그 압박 때문에 당연히 가속된 마모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근육 불균형이 너무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점점 골반이나 청골 같은 쪽에 정렬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렬 불균형들이 불균형한 근육들을 더 불균형하게 만드는, 점점 심하게 만드는 안 좋은 사이클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 MRI에서 뭐 괜찮은데요? 그렇게 다들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그냥 좀 쉬시고 약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카이로프랙터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조인트 릴레이션십, 그 조인트랑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배우는 카이로프랙터들은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이제 트레이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일단 전문 분야가 이제 카이로프랙터는 조금 더 조인트의 움직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국에서도 정보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교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세세하게 나눠지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야죠. 이제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그래서 카이로프랙터나 뭐 피지컬 테라피스트, 그리고 뭐 운동 전문가들, 이런 분들한테 가셔서 체크를 받으시면 문제점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 항상 중요하죠. 뭐 모든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고죠. 최고의 의학이죠. 다 부서진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지금은 70년대가 아니죠. 그래서 근육 불균형들이 이제 몸 밑에서 위로 이제 불균형 연쇄적인 반응이 이제 일어나죠. 자세가 이제 붕괴가 되는데 보통 골반의 후방경사, 첫 번째로 자세 붕괴가 일어나는데 뭐 전방경사가 생길 수도 있고 후방경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그 구조들, 이제 흉추랑 경추 이런 것들이 무게 중심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보상작용을 만들어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많이 한국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forward head posture인데 이제 경추가 이렇게 원래 정상적이면 이게 일자가 되든가 아니면 거의 반대쪽으로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척추의 경추 밑에 쪽이 엄청나게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추 5, 6, 7, 뭐 T1, 또 흉추 1번 같은데 이런 데까지도 굉장하게 무리가 되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위쪽에서 상경추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상경추 쪽은 원래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들이 아니에요. 이게 뉴트럴한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경추 쪽에 무조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은 C2랑 억시풋 뭐 이런 쪽 그쪽에 공간이 별로 없는데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무조건 그쪽에 압력이 생겨요. 정면을 보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북목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 쪽이나 머리 쪽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사이너스 같은 데가, 그런 데가 망가진, 자꾸 알러지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거, 티나이러스죠, 이명 있는 거, 두통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경추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쇄 반응인데 보상작용 패턴으로 보면 대각선 보행 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몸이 X자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어디 한쪽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 왼쪽이라면 오른쪽 어깨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 뭐 이게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들이 높아요.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딥한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런 것도 이제 몸이 갖고 있는 보상 기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기제들 중에서 어깨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골반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보상작용을 통해서 잘못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견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점점 원래의 움직임을 잃게 돼요. 그래서 견갑골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깨 위쪽이 항상 딱딱하신 분들 많죠. 그분들이 이제 승모근을 과도하게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보상 기제 때문에 승모근이 항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모근도 그렇고 견갑거근 같은 그런 근육들이 위쪽이 이제 딱딱한 거죠. 이 위쪽이 그렇게 딱딱하게 되면은 어깨가 갖고 있는 상방회전, 요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 움직임이 떨어진다면은 무조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머리 위쪽으로 어깨를 자주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충돌 증후군을 회전근개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조인트가 아픈 거긴 한데, 이제 염증이 있는 거는 일단 3차적인 문제고, 이제 2차적인 문제, 견갑골에 붙어 있는 이 견갑거근, 그 다음에 세라토스 안테리어,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lower trapezius, 이 세 개가 견갑골을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견갑거근 위쪽 승모근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움직임이 안 나오면 견봉 밑에 쪽, 거기 극상근 쪽이랑 subscapularis 텐돈 쪽이 문제가 생기죠. 굳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척추를 고치고, 그 다음에 어깨 안정근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어깨 조인트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못하면은 3번만 고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회전근개만 열심히 건증만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부분 좀 3분의 1? 3분의 2만 고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환자 보는 분들 중에서 주재원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좀 찢어져 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뭐 약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치료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방향 자체가 문제를 회복시키거나 예방하는 예방적인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더 커져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됐다고 보기가 좀 힘들죠. 아프시지 않아도. 그래서 보통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이 뻑뻑하게 걸리면은 이제 문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장이 난 경첩을 고쳐야지 그 문이 제대로 열리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문이 뻑뻑하게 걸린다고 문짝을 열심히 자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깨 같은 경우는 척추 있는 데가 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견부가 앞쪽으로 시프트 되고 위쪽으로 시프트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쳐줘야지 제대로 고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전통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국소적으로만 보고 전체적으로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조인트 같은 경우는 몸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몸의 전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전에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들이 몸 전체적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이것도 뭐 미국처럼 카이로프락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진단권과 치료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진단을 해서 그 상태의 정보를 갖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척추 치료 잘 못하고 조인트 치료 잘 못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엔 좀 그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SNS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외국에 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조금 더 올바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이제 영상 진단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 구조적인 최종 결과는 포착하지만 기능적인 움직임을 볼 수가 없죠. 뭐 움직임을 보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이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MRI가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약 먹고 그냥 약만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계적인 결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다시 생기죠. 이제 다른 부분 중에서 뭔가 강한 근육군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강한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예로 이제 아까 로어 크로스 신드롬 있는 사람한테 백 익스텐션 같은 거 시키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부 앞쪽으로 운동을 더 많이 시켜주고, 그다음에 힙 굴곡근 스트레칭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둔근을 잘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허리 하부에 있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상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적절한 움직임을 회복하려면 문을 자르면 안 되고 경첩을 잘 바꿔야죠. 그래서 심화 재활 및 단계별 훈련 이런 부분을 이제 하셔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누운 자세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선 자세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걷기부터 하셔도 되겠죠. 이제 약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어딘가 문제가 몸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운동을 정확하게 하기 힘드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능적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불균형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근육이 딱딱하고 어느 근육이 느슨한지 이런 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회복 단계에서는 약한 근육근을 빨리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 강하게 만들고, 이제 과도한 강화 훈련을 지향한다는 건 강한 근육근들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요거가 이제 근육 밸런스가 원래 안 좋은 분들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육 밸런스가 비슷해져 가지고, 뭐 기랑근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요거가 안정될 때까지는 웬만한 강한 근육근들은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결론을 내자면은 이제 진정한 치유는 증상 치료를 멈추고 기능적인 사슬을 다루기 시작할 때 일어나거든요. 이제 기능적인 사슬이라는 게 어떤 조인트 한 부분에서부터, 보통 뭐 하지 쪽이죠. 발 부분 아니면 힙 쪽, 골반 쪽 이런 쪽에서 시작돼서 위쪽으로 점점 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기능적인 사슬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적절하게 활성화를 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관절 환경을 구축하고 이제 수술이나 약물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ultimate goal이죠. 그래서 요 이후에는 제가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요. 질환별로 심층 분석을 하는 그런 비디오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디스크 문제, 협착증, 그리고 충돌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정형외과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조적인 불균형,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보상 패턴 때문에 어떻게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여러 가지로 골반, 흉추, 경추, 어깨 이런데 점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운동할 때 혹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항상 응원하는 닥터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